최근 미국 하원 의장이 역사상 최초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요. 오늘은 미국의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양원제라고 하죠. 상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의 그 비준을 조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파병을 한다거나 대통령 탄핵 결정도 상원에서 이루어지고요. 하원에 비해서 조금 더 범국가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원의 총 의석수는 각 주마다 2석씩 배분이 되어서 총 100석입니다. 하원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숫자고요. 또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요. 특이하게 이제 2년마다 3분의 1씩 선거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상원 의장은 미국의 부통령이 맡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고요. 하원은 국민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의안들을 좀 많이 다루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예산과 세금과 관련된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하원의 의석수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석수가 배정이 되겠죠. 그래서 총 435석이 배정되어 있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이렇게 좀 듣고 보니까 하원이 상원에 비해서 좀 덜 중요한 느낌이다. 조금 파워가 덜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시죠. 그래서 하원 의장에게는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좀 부여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산과 세금 관련해서는 하원에서만 발의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하원은 최근 선거로 인해서 공화당이 이제 다시 뺏었죠. 해임된 메카시 의장이 공화당인데 공화당의 주도로 해임이 되었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는 한데 뉴스로 이제 전해지는 이제 주요 해임 이유는 메카시 의장이 45일짜리 이제 단기 예산안을 민주당과 협의를 했다. 미국을 사실 정상화하려고 협의를 했을 텐데 공화당 내 이제 강경파 중 이제 8인이 주도로 인해서 해임안이 올라갔고요. 그 해임안이 올라갔을 때 메카시 의장이랑 민주당이랑 이제 협의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양쪽 다 서로 이제 득될 게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돌아섰고요. 사실 지금 다수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해임안에 대해 반대표만 다 던졌어도 해임안이 가결될 수가 없는데 민주당은 거의 이제 전원이 다 해임안에 가결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도 그런 강경파를 제외하고도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해임안이 가결이 된 거죠. 일단 하원 의장에 당선이 되려면 제적원에 이제 과반수 득표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 메카시 의장이 해임되고 난 후에도 2번이나 하원 의장 선거가 있었는데 계속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해서 지금 하원 의장은 계속 공석인 상태고요. 물론 하원 의장을 대리하는 그 의원이 계속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심사는 하지만 예산안은 하원 의장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셧다운은 미국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미국 정부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필수 공공기능 그리고 이제 주요 기능이 되겠죠. 교통이나 안전 같은 그러한 기능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마비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내 이제 공무원이 총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80만 명 정도가 일단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필수 인력들은 일단 일은 하되 월급은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국가와 같이 일을 하는 민간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 이런 데도 차질을 빚게 될 거고요. 만약에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이제 무디스 같은 신용 등급 회사에서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회계 기준은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 승인까지 다 나야 되는 거죠. 미국의 예산은 일단 행정부가 예산안을 올리고 하원이 승인을 하고 그 다음 상원이 승인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하원 단계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미 셧다운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셧다운은 미국에서 20번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 사례를 보면은 2018년도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34일간 가장 최장기로 셧다운이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전례 없게 19%나 폭락을 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이게 어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내 그 이상으로 주가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셧다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어떤 해프닝으로 생각을 하면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고 해결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는 뭐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질 수 있는 쇼크를 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일례로 이제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원화 가치가 이제 급등락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파생 상품을 구매를 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환해지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해프닝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뭐 대금 결제를 오가거나 뭐 이러한 일은 좀 피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미국의 예산안 관련된 진통은 거의 매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번에 또 일어나는 해프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원 뭐 민주당, 공화당 어느 당이 집권을 하건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인 거죠. 거대 양당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죠. 일단은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이제 마지막 예산안인데, 미국 행정부가 의도한 대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은 바이든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바이든의 어떤 그 공약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화당 대선 내년 선거 대비하는 측면에서 쉽지 않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법률 관계 다양한 사유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게 트럼프인데, 트럼프와 관련된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미국 내년 대선 전까지 함구하자, 이거를 조건 삼아서 지금 셧다운 관련해서 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이전 셧다운은 뭐 말 그대로 이제 해프닝처럼 지나갔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합의 과정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지 경제건 정치건 사회적으로 뭔가 드라마틱한 어떠한 그런 이벤트는 딱히 없었습니다.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고 예산안은 합의가 된다.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어떤 그런 굳은 신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막 급락을 한다거나 경제가 무너진다거나 뭐 그러한 상황까지 우려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을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 이 긴장 상태가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모습인 거죠. 최근 미국의 하원 의장 해임과 관련한 이야기와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